네, 안녕하세요. 이기는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주식 분석가 주강민입니다. 자, 오늘도 HJ중공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려했던 시장의 상황이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고점을 어느 정도 형성해 놨고 안 좋은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급에 대한 쏠림이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로 쏠림이 있었죠. 그 와중에도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은 그런 물량을 받아갔는데 그 물량들이 출회가 되면서 또 다른 데로 돈이 돌지 않고 중소형 종목 중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개인이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하방 압력을 줄 수 있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반적으로 지수가 상승이 나오면서 많은 종목들에서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쏠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쏠림 중에 지수가 빠지게 되고 이거에 대한 낙수 효과로 많은 종목들에서 하락이 나온 그런 하루였죠. 보시면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워낙 크게 커지는 과매도 구간이 나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움직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날이 되면은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란하죠. 네, 뭐 계속 안 좋고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트럼프는 이상한 소리를 계속하고 악재가 있다고 알고 있을 때 상승이 나온 것과 하방 압력을 받을 때에 악재가 나오는 건 좀 다른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올라갈 때는 바위돌이라고 해도 피해갈 수 있는데 떨어질 때는 조약돌만 되더라도 엄청난 타격을 입는 그런 시장이 국장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HJ 중공업도 별거 아닌 이슈, 이 블록딜 이슈는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거는 다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부각이 되면서 하방 압력을 크게 줬습니다. 1,700억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다라고 안내도 드렸었고 300억 정도야. 네, 충분히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700억을 만들면서 이런 모양이 나왔고 300억을 만들려면 또 이게 시장에 다 빠지게 된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면서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죠.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을 여기서 다 했고 시장이 잘 흡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희석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기업 가치가 희석이 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주식이 희석이 되고 조금 종이가 어떻게 보면 많아진 거에 불과한 그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빠지고 그 시장을 감당하지 못했던 HJ 중공업도 빠지는데 그 와중에 악재까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뭐 호재 소식도 계속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은 전혀 되지 않죠.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갈 땐 말씀드린 것처럼 큰 바위산도 넘을 수 있는데 하방 압력을 주게 되면은 조그만 돌멩이에도 타격을 입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생각만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주도적인 수급 현황이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거래량 대비해서 순매수가 많지가 않죠, 여러분들. 그건 아무래도 손바뀜이 일어났다라는 거고요. 손바뀜에 대해서는 개인의 큰 매도세가 하방 압력을 주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보다도 덜 팔았어요, 여러분들. 평소보다 덜 팔고 평소보다 조금 덜 사고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뭐 평소보다 굉장히 많이 팔았죠. 거래량 대비해도 벌써 많은 움직임이 나온 그런 날이었다라고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실망 매물이 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수익을 많이 실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 위에 있는 사람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팔았다라기보다는 하방 압력을 받으니까 나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움직임을 보아하니 아무래도 뭐 반도체가 끝나면 어디로 돈이 돌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원전과 조선이 같이 좀 움직일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조방원 중에서 방산도 조금 움직일 만한 요소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조선과 원전 쪽이 가장 상승폭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숫자를 찍지 못하는 그런 회사들보다는 숫자가 찍히는 그런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바이오
2차 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이 좀 강할 것 같고요. 로봇 쪽도 유심히 봐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네이버가 자금을 싹 쓸어가면서 오늘 단발적인 움직임들이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많이 나왔는데 또 그런 것보다도 튼튼하게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추석 이후에는 반등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전합니다. 일단 뭐 HJ 중공업 같은 경우는 25,000원대를 찍었습니다. 이러면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추석 전이라는 이벤트가 있죠. 이제 앞으로 4거래일이 남았습니다. 다음 주 월, 화, 수, 목이 남았는데 아무래도 월, 화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매물이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손바뀜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수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돈을 찾지 못하니까 추석 이후에 반등을 기대하면서 매수를 하는 개인들이 또 늘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면에 여기는 기관이나 외인들이 담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수목은 좀 많이 뺄 수도 있어요. 얘네는 주식으로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현금화까지는 아니어도 매도를 하는 움직임, 그리고 다시 조정을 해서 포트를 다시 짜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의 반등은 그렇게 강하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선이 깨지면은 조금 많이 눌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1선이 깨지면서 8%에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어요. 8% 넘었죠. 8.57%인데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판단이 되겠죠. 근데 어디까지 눌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상승을 해서 어디까지 가느냐가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악재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블록딜에 대한 부분, 이게 돈을 뭐 현금화를 해서 어디로 뭐 딴 데다 쓴다라는 게 아니라 회사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2천억을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2천억 여기서는 시총이 여러분들 8천억밖에 안 됐었어요. 8천억밖에 안 된 종목이 지금 2조가 왔고 그리고 2천억을 더 자금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회사를 앞으로 더 이끌어 간다라는 취지. 선박 쪽, 그러니까 조선 쪽을 강하게 푸시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해 보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블록딜에 대한 부분도 뭐 그렇게 크게 안 좋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결국에는 2천억을 회사의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이게 이 대주주의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SPC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을 하질 못하죠. 그래서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외부에서는 이제 증권사에서는 8,000원대로 생각을 하고 있던 주식이 이렇게 금세 올라온 경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약간 반발 심리가 있는 거지. 2천억이 일단 들어오고 나서 뭔가 사업적인 부분에서 개편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뭐 11월 달에 MRO 관련해서 좋은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주가는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은 추석 지나고 뭐 상승폭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여기서 눕힐 건지 아니면은 천천히 올라가면서 자리를 만들 건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보면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부분을 추천을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답답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HJ 중공업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에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올라만 가면은 뭐 다 좋겠죠. 하지만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줄 아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하반기 혹은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익을 올리거나 손실을 보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주식이 이렇게만 올라가도 여러분들 계속 하루하루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만 올라가도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가 있다니까 여러분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단은 홀딩을 하면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기분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말을 앞두고 검은 금요일이 나왔습니다.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도 하고 굉장히 금요일이 안 좋은데 이러면 월요일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죠. 오늘 저녁에 있을 뉴욕 증시,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안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는 그걸 받게 되죠. 그러면서 월요일에 어떤 움직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화요일 증시가 결정이 되고 화요일 움직임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수, 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있을 이 긴 연휴를 대비해야 되는 그런 대응 예정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추석 전에는 계속 힘들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대응을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포트에 대한 조정이라던가 현금화라던가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 좀 잘 대응을 하셨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장이 안 좋은 상황에도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종목 추천방 있죠, 여러분들. 종목 추천방에서 이렇게 뭐 중간중간 안내도 드리고 종목도 추천해 드리고 하는데 추석 전에는 웬만하면 종목 추천은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이제는 추석 전에는 현금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종목을 그래도 좀 추석 이후를 보면서 드렸더니 하방 압력 파란불이 너무 들어오니까 저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얼만큼 매수하시는지 제가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조심성도 있고 해서 당분간은 종목 추천은 드리지 않지만 이런 시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좀 좋은 종목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수가 이렇게 하방 압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이 확인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장중에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죠. 장중에 실시간으로 외국인하고 기관이 저렇게 팔아대는데 도대체 뭘 사고 있을까에서 뭐 여기 겹치는 부분들 뭐 요런 BHI라던가 요런 종목들은 굉장히 자리가 또 좋아요, 여러분들. 자리가 좋고 당장 요번 주에도 문제를 줄 수 있겠지만 추석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상승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뭐 BHI도 그렇고요. 그리고 쌈지엔터도 그렇고요. 쌈지엔터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좀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드리고 싶은데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종목 정도로만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면서 추석을 맞이할 생각이고요. 추석이 지나면 네, 비공개로 운영을 할 겁니다. 전환을 해서 비공개 전환을 하면서 운영을 하게 되니까 그 전에 많이 입장을 하셔가지고 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들 마음고생도 하고 하셨을 텐데 주말을 좀 그래도 기분 좋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뵐 수 있는 주강민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